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복지부의 로움사업단장 황인태라고 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보험복지부의 한국금융설계사업단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가영 팀장님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설계의 이가영 팀장입니다. 보험복지부에 사업단이 두 개가 있는 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금융설계사업단에서 14개월째 일하고 있는 우리 이가영 팀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가영 팀장님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금융설계에서 네. 1년 4개월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네. 38살에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셨잖아요. 네. 어떤 게? 제가 아이가 애 있는 엄마? 게 아니면 나이가 아이 엄마. 37인 게. 둘 다. 둘 다. 네, 네. 둘 다. 우리 팀장님은 이제 한국금융설계사업단에도 지사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구지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직업이 사실 영업사원 일만 좀 오래 하셨는데 그 원래는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었죠? 저는 제약회사에서 네.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복직해서 한 1년을 더 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영업이 좀 맞는 성향이라서 극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했는데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혹시 연봉이 얼마나 되셨었어요? 연봉 자체는 작았는데 저희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회사였거든요. 원천징수가 사실 7천 미치였던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 일을 한다 그러면 네. 이제 만나는 고객분들이 의사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OTC라고 해서 약국 부서, 그리고 ETC라고 해서 병원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종합병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디테일 영업이 기본이거든요. 네. 약 설명하고 뭐 사실 기전이나 이런 거들은 고객님들이 더 많이 하는 유일하게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아는 그런 직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절대적인 을에 가까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리지널 회사가 아니라 제네릭 회사였으니까 그런 건 좀 있었죠. 그래서 디테일 영업이 기본이긴 했어요. 힘들진 않았나요? 근데 저는 좀 성향에 맞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다른 일들도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럼 보험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제약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작은 연봉이 아니다 보니까 전 제약회사 들어갈 때도 제 기준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항상 저한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지는 잘은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렌지 라이프에서 지점장님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었어요. 30억씩 번다. 30억 벌 수 있다고요? 네, 30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시길래 그건 내가 가는 길이다. 그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그 당시에 오렌지 라이프로 입사하셨나요? 아니면 사명이 변경이 돼서 신한 라이프로 입사를 하신 건가요? 맨 처음엔 오렌지 라이프로 있었고 네. 제가 출산하고 나왔을 때 신한 라이프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한 라이프 명함을 들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지는 못했고 바뀌는 시점에 이제 그만뒀었어요. 네. 그럼 지금 보험 일을 한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코드가 살아있었던 기간이 6년이고 출산해서 사실 한 3년 정도는 못하고 있었고 진짜 저는 한국금융설계 단장님을 만나서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렌지 라이프 때 제가 루키 달성도 하고 실적이 좋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 있던 환경이기도 했고 내 남편도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많아서 제 실력보다는 사실 뭐그 당시에는 좀 그런 혜택들이 많았다? 제 인맥에 있었던? 근데 이제 진짜 일을 제대로 배웠고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거는 저희 조식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살아있었던 기간은 6년 정도 되지만 6년 정도. 제대로 배워서 진짜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이제 한국금융설계사업단에 입사하고 나서죠. 중간에 어쨌든 신한라이프에서 인카금융서비스 한국금융설계사업단으로 오기 전에도 한 번의 이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신한라이프에서는 이제 어떤 게 조금 본인이랑 안 계기가 맞았고 됐는지. 뭐 중간에 주위에 다른 게 계시다가는 어떤 게 안 맞아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다시 신한라이프로 복직을 할 때 제가 아기가 1년이 안 된 상태? 뭐 6개월 정도 됐을 때 출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크게 없더라도 출근을 해라. 아니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출산하고 그 당시에 그런 열정도 크게 생기지 않는데 굳이 또 일을 해야 되나 그 당시에 또 남편이 일이 또 잘 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할란다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출근을 매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코드를 빼셔라 라고 했더니 그 타이밍에 그 GA에 있는 오래 봤던 오빠가 한 분 계신데 저를 그쪽으로 리크루트
버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일할 생각은 없고 뭐 한 1, 2년 뒤에 안에는 내가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을까? 그럼 코드가 살아있는 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넣어놔 놓자 이런 마음으로 넣었는데 사실 그렇게 말처럼 일 안 하면서 코드 갖고 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활동을 조금은 해주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도 조금 커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제가 시안라이프에 있을 때 저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동반 계약을 많이 다녔고 상담도 좀 약간 의지를 많이 해서 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고액 계약할 만한 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이 좀 나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좀 그런 게 좀 제 성에 차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인카처럼 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사업단에서 해주는 뭐 교육이 필요한데 그분들과 시간을 맞추기도 좀 힘들었고 기본부터 배워서 기본부터 보장 분석하고 그리고 계속 바뀌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것도 알고 싶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싶은데 뭐 이거를 나를 이렇게 끌어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왜냐면 관리자분들도 다 바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그만해야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럼 신용희 단장님을 몇 번 만나고 입사를 결정하신 거야? 한 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 그 GA는 아는 오빠 그리고 신한라이프는 또 몇 년 동안 코드가 살아있었어. 근데 저기 서울에서 사는 네. 외간 남자가 왔는데 도대체 뭘 믿고 세 번 보고 입사를 했는지 어떤 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돈을 벌고 싶은 갈망이 강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도대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지? 근데 요즘에 참 온라인 영업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사업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되게 뭐 투잡이다 쓰리잡이다 뭐 많이 하는데 지방에는 그런 게 없다. 근데 나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온라인으로 뭘 하고 싶어도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만 둥둥거리면서 애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단장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단장님을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저희 지사장님이 그냥 편하게 밥을 먹재요. 알겠어요 하고 편하게 밥을 먹는데 단장님이랑 이런 서울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한 청사진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던 거예요. 온라인 영업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미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단을 꾸리는 거에 있어가지고 되게 보지 못한 모델을 실제로 처음 접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지방에서 좀 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뭐 제 주변에 없었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되게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강하게 가졌었고 그리고 저한테 뭐 이 일을 다시 해봐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두 번 만날 때까지. 그래서 또 두 번째를 만났을 때 원래 저희 단장님은 생고 출신이시다 보니까 저도 생고 출신이잖아요. 제가 처음 그 GA에 갔을 때 적응을 못했던 게 사실 선보 상품에 대한 방대한 양을 습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방향은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법인영업이라든지 그 이외의 금융 상품들 관련해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를 단장님이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이제 강했던 거죠. 단장님은 크게 저한테 하라 이런 소리 안 하셨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신용희 단장님은 특징이 누굴 만나도 오라고를 안 하세요. 이건 살짝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이게 지금 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가? 맞아. 부담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사업단에 실제로 와서 지금 16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사업단 어떤지 느낀 점들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좋은 게 늘 에너지 넘치는 사업단 단장님이 너무 식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제가 줌 미팅을 거의 매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기부여 영상 그리고 그 교육을 어쩜 저렇게 매번 에너지가 저만큼 있지? 라고 싶을 만큼 이 교육을 듣고 안 나가는 게 이상할 만큼 교육을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그게 늘 리프레시 된다고 해야 되나? 영업사원한테 저는 그 기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활동력에 있어서 진짜 큰 자극이고 그 두 번째는 그 두 분의 그 영상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볼 수 있는 거 온라인을 이용해서 회사 거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접속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높이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단장님 저한테 이제 늘 재무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걸 저도 진짜 많이 실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을 다니다 보면 이게
이게 있으면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되겠구나. 근데 이런 거를 옆에서 알려주시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주니까 그냥 제가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또 저희가 사업단 안에 좀 사람들이 또 친목이 또 좋고 뭐 지사 구분이 있고 이렇지가 않아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여쭤보고, 그리고 저희 지사장님도 잘하시는 게 있고 또 다른 지사장님이 뭐 DB 영업을 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편하게 전화 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동행도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또 어떤 경우에 단장님 대구까지 와서 동행도 나가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게 특히 너무 감사하고, 법인 영업에 있어서 사실 다양한 케이스를 제가 다루지를 못했잖아요. 산업군도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어떤 대화로 이거를 이끌어 가야 할지 늘 고민인데, 두 명이서 이렇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너무 큰 장점이죠. 개척 동반도 같이 나가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작년에 한번 나가셨던 걸로. 네네네, 맞아요. 저는 이제 약간 또 병원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병원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단도 한번, 왜냐면 다른 지사장님이 공단을 다니신대요. 근데 저는 공단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막 찾아보기만 찾아보고 막상 공단을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번 같이 동행을 그냥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단을 진짜 다 돌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단장님이 그런 동행을 해주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너무 큰 경험이었죠. 앞으로도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싫어요. 여기 와서 또 진짜 좋았던 거는, 사실 단장님 교육 진짜 잘하시잖아요. 파트 구분이 좀 있는데 아 진짜 저는 손해보험 상품 너무 머리 아프고, 그리고 뭐 실비 변천사 뭐 저희 단장님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세세한 좀 더 디테일한 관점에서 좀 보기가 힘든데, 생보 출신들은 그런 거를 너무 잘 해주시니까 진짜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설명도 너무 잘하신다. 칭찬에도 약하신가 봐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아부예요, 아부. 저는 좀 진짜 놀랬는 게 윗사람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나? 지사장님들이 진짜 편하겠다. 그 황 단장님 사업단 보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단장님이 저 온라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안 해본 사람이 영상 찍고 대본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저희 단장님한테 1차적으로 또 교육을 받고, 단장님은 또 직접 또 이렇게 많이 온라인 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한테 그런 활용법 같은 거, 그리고 대본 짜는 어떤 뭐 순서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순식간에 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진짜 단장이 이런 걸 한다고? 지사장님들 진짜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 했죠. 우리 지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설계사로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펼쳐나가고 싶으신지. 저는 지금 이제 보험도 진짜 중요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권유 대행인 해가지고 퇴직연금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또 많이 케이스를 늘리고, 법인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어떤 컨설팅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공부해서 저희 단장님 통해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주무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야 좀 30억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인데, 근데 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두 단장님의 밑에서 열심히 크면서 그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목표는, 제가 작년에 MDRT를 갔다 왔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캐나다에 공 쳤는 그 기분을, 저희 골프채도 안 들고 갔거든요. 그 현지에서 그냥 채 빌려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예약해서 쳤는데, 동남아 공은 날씨도 덥잖아요. 근데 거기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 진짜 또 가고 싶다. 올해는 좀 애들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우리 두 단장님 모시고 멀리 가서 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보험복지부의 한국금융설계사업단의 이가영 팀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 들어보셨는데 사업단에 대한 어떤 소개도 있었고, 뭐 단장님이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가영 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말들도 들어봤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